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 지금쯤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빼곡한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보며 이거 다 챙겨야 하나 조금 막막하기도 하실 거예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또 광고를 보다 보면 다 좋아 보여서 이것저것 담다 보니 어느새 장바구니만 무거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첫째를 가졌을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후회 없이 돈 아깝지 않게 그야말로 뽕을 뽑았던 육아템들, 그리고 주변 선배맘들도 입을 모아서 이건 진짜 물건이다 하고 추천했던 진짜 배기 출산 준비물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이런 게 정말 육아의 질을 높여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아이템들로만 똑똑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신생아 용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의류인데요. 어른들이 아기 옷은 여러 번 입은 헌옷이 더 좋다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새 옷에 남아있을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 여러 번의 세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원단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연약한 아기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베넷 저고리처럼 신생아 때 잠깐 입는 옷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고맙게 물려받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실 텐데요. 저는 부드러운 밤부 소재의 손수건과 일반 면거즈 손수건 이렇게 두 종류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용도를 나눴었어요. 부드러운 걸로는 주로 아기 얼굴이나 입 주변 닦아주고, 일반 면 손수건은 아기가 토할 때 받쳐주거나 엉덩이 씻기고 물기 닦을 때, 또 목욕 후에 머리 말려줄 때 정말 편하게 썼습니다. 특히 커다란 천기저귀 몇 장은 꼭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게 급할 땐 속삭여도 되고 목욕 타월, 이불, 외출해서는 바닥에 까는 매트까지 정말 만능이거든요. 저희 첫째는 신생아 때 속삭이로 쓰던 걸 아직도 목욕 타월로 쓰고 있는데 크기도 넉넉하고 면 100%라서 흡수력도 좋아 정말 오래오래 잘 쓰고 있답니다. 다음은 기저귀인데요. 이건 정말 정착하기 힘든 육아템 중 하나로 꼽힐 거예요. 아기 피부에 안 맞아서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브랜드마다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가지 브랜드를 믿고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기저귀를 서너 개씩 소량으로 묶어서 파는 기저귀 샘플팩, 체험팩 이런 걸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션인데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생아는 생후 한두 달까지는 로션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던 태지라는 성분을 몸에 지니고 태어나서 그게 한동안 자연 보습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로션을 쓸 때는 아이 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당연히 유해 성분 없이 순하고 인공적인 향이 없는 제품을 꼼꼼하게 골라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을 챙겼다면 이제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정말 육아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저희 꿀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매직 기저귀 쓰레기통입니다. 아기 똥기저귀는 물론이고 사실 쉬만쌍 기저귀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순식간에 날파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쓰레기통의 진짜 최고 강점은 단순히 냄새를 차단하는 것보다 쓰레기가 다 찼을 때 비우는 과정이 정말 편리하다는 점에 있어요. 윗부분을 살짝 돌려서 왼쪽에 있는 커팅날에 봉투를 쓱 갖다 대면 깔끔하게 잘리고 아랫부분만 묶어주면 새 봉투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바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데요. 제가 거의 8년 전에 산 구형 제품이 이 정도니까 요즘 나오는 신제품들은 테이프로 자동으로 밀봉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템은 제 손목과 허리를 구원해준 각도 조절 수도꼭지입니다. 사실 육아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기들 뒷물 처리인데요. 아기들이 하루에 똥을 한 번만 싸는 게 아니라 4-5번을 싸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매번 물로 닦아주다 보면 아기가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정말 손목이랑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착형 아기 비데랑 이 각도 조절 수도꼭지를 세트로 썼어요. 기존 세면대 수전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서 구매하시고요. 기존 수전에 간단히 돌려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헤드가 자유자재로 회전하고 물살도 부드럽게 조절이 돼서 아기 엉덩이를 구석구석 정말 편안한 자세로 닦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치할 때 컵 없이 바로 입을 헹굴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아기가 아닌 오롯이 엄마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바로 아기 침대와 기저귀 가리대입니다. 제가 첫째 때는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아기를 재우고 모든 생활을 바닥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늘어난 체중이 채 빠지기도 전이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니까 무릎이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 몸도 아직 회복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내 몸을 정말 최대한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침대 물론 좋은 거 많겠지만 저는 당근으로 저렴하게 들여서 잘 쓰고 다시 당근으로 잘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때 살이 20kg 정도 쪘어서 그런지 출산 후까지도 무릎이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위주로 최대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삭 때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신발 집게를 하나 사서 정말 잘 활용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도 한동안 요긴하게 잘 썼어요. 그게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웃기긴 한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저처럼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면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수유용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젖병, 젖꼭지, 그리고 쪽쪽이 이 세 가지는 정말 에바인 것 같아요.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유두 혼동이 올까봐 최대한 엄마 가슴과 비슷한 느낌으로 찾아서 준비하고 또 이거 국민템이래 하면서 대부분의 아기들이 잘 문다는 젖꼭지나 쪽쪽이를 믿고 구매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기는 거부하고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아기가 정말 배고파서 울 때 거부하던 그 젖꼭지를 어떻게든 물려보려고 하다가 아기가 완전히 화가 나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경험 아마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한 종류를 여러 개 미리 사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젖병도 젖병 자체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이건 엄마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플라스틱을 피하자는 주의여서 마음껏 열탕 소독도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유리 젖병을 썼어요. 하지만 그 유리 젖병인 경우에 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제품마다 다르지만 새벽에 비몽사몽한데 눈금이 잘 안 보이는 제품도 있고 나중에 아기가 커서 혼자 잡고 먹다가 던져버리면 깨질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단점도 있어서요. 신중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잘 썼습니다. 다음은 분유 제조기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육아 필수템으로 꼽으시죠. 저도 출산 직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세척이 번거롭다는 후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세척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제 성격상 그 세척이 엄청 신경 쓰일 것 같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분유가 나오는 그 깔때기 부분에 습기 때문에 분유 찌꺼기가 뭉쳐서 세척 알람이 자주 뜨는데 그럼 그 깔때기를 분리해서 씻고 물기가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잦아서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써보신 분들은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벽 수유 때 버튼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 편리함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조기 대신 그냥 분유 포트를 선택했어요. 저는 새벽에 먹는 횟수만큼 젖병에 미리 분유를 계량해서 담아두고 아기가 울면 분유 포트에 있는 물을 젖병에 바로 따라서 수유를 했는데요. 저는 나은 그 방법이 새벽에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손을 씻고 젖은 손으로 분유를 풀 수가 또 없으니까 또 손 말리고 분유를 몇 스푼 폈는지 푸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 조리원 동기는 새벽 내내 그 분유 뚜껑을 열어놓고 잔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생각보다 잠에 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분유포트는 세균과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일단 물을 100도로 팔팔 끓인 다음에 분유탁이 가장 좋은 온도인 40도까지 식혀서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식히는 시간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 2시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유포트 물이 없어서 새로 끓여야 할 때나 세척을 해야 할 때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서 그 다음 수유턴까지의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첫째 때 조리원에서 퇴소해서 집에 딱 왔는데 애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분명 조리원에서 먹고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는 길에 뭐 예방접종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벌써 다음 텀이 된 거죠. 물은 금방 끓인다고 쳐도 식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소하실 때 꼭 남편분께서 미리 집에서 물을 끓여서 온도를 맞춰놓고 아내와 아기를 데리러 가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유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일반 수유 쿠션도 잘 썼지만 수유
시트 역시 유용하게 썼어요. 첫째 때 조리원에서 선물로 받아서 정말 잘 썼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주변 친구, 조카에게로 돌고 돌다가 둘째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만큼 꿀템이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는 척추에 힘이 없잖아요. 이 수유 시트가 아기 척추를 안정적으로 딱 받쳐주니까 엄마 팔도 편하고 아기도 훨씬 안정적인 자세로 수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육아템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기와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 필요한 외출 및 이동 용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기띠와 힙시트는 정말 첫째와 둘째의 경험이 좀 많이 달랐던 아이템인데요. 첫째는 잠투정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제 몸에서 아기띠를 벗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천으로 된 슬링으로 캥거루처럼 품에 안아서 달래서 재웠고, 조금 커서는 일반 아기띠로, 그리고 나중에는 힙시트 그 의자 부분에만 앉혀서 트름시키고 안아주곤 했죠. 근데 둘째는 앞으로 앉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아기띠형 포대기를 사서 뒤로 업고 지냈는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최고의 꿀템이었습니다. 아기띠로는 상상도 못할 서서 밥 먹기, 간단한 집안일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유모차인데요. 먼저 디럭스 유모차는 솔직히 차에 실을 일이 거의 없고 집 앞에서만 주로 쓰실 분들에게 추천해요. 저도 지인에게 물려받은 디럭스를 첫째 등하원 할 때 정말 잘 썼는데요. 확실히 안정감이 있으니까 아기 머리도 덜 흔들리고 혹시 늦어서 좀 급하게 끌게 되더라도 마음의 죄책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다만 오래 쓰지는 못하고 금방 절충형이나 휴대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절충형을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절충형 중에도 디럭스 못지않게 핸들링, 안정성 이런 게 다 좋고 폴딩도 편해서 아예 휴대용을 따로 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시트입니다. 카시트가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중고 제품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시트만큼은 가급적 새 상품으로 구매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웬만한 아기용품은 다 물려받거나 중고로 사는 편이었지만 카시트만큼은 무조건 새 상품을 고집했어요. 왜냐면 중고 카시트는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아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새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혹시 중고 제품을 고려하신다면 사고 이력이 없는지 꼭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너무 오래된 제품을 피해서 제품의 제조일자도 고려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카시트를 첫째 때 안전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게 사은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좀 구형이었어요. 아이소픽스 제품도 아니라서 설치도 어렵고 아기를 잘 감싸주긴 하는데 아기가 크면서 좀 낑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썼어요. 근데 둘째 때는 회전형 카시트를 샀는데 워낙 불편하게 쓰다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신세계였어요. 아기를 태우고 내리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모든 과정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편했습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재우는 용도가 아니라 낮에 잠깐 짧게 쓰실 거라면 추천드리고요. 그 외 모빌, 수유의자, 바운서, 육아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육아템들이 있겠지만 그건 아기랑 생활을 해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 것 같지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모든 걸 다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과 육아 스타일에 맞게 정말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아이템들로만 현명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설렘 반 걱정 반이실 텐데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를 건강하게 만나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부모가 될 준비를 마친 거랍니다. 오늘 내용 외에도 이거 정말 꿀템이다 하는 나만의 육아용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예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육아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